안녕하세요. 핸들 잡은 오리쌤입니다. 오늘은 광명으로 왔고, 오늘 가볼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로 이제 목적지로 해서 가볼 거고, 오늘 이제 연수 받으실 분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연수 신청한 사연은 어떤 거였죠? 저는 솔직히 운전면허는 20대에 땄지만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무섭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을 가봤더니 위암이셨어요. 근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집에 저밖에 없었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수술했다고 해서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입원 치료하시고 퇴원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와중에 어머니가 이어져서 쓰러지셨어요. 그때 병명이 뇌출혈이었고 우연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지만 다 집에 무사히 돌아오셔서 거주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험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동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맨 처음에 너무 장목이라고 하죠. 운전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일단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가서 10시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종 면허였기 때문에 2종 오토로 하는 거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운전했던 게 스틱 운전을 했었어요. 20대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감이 없었는데 그걸 다행히 잘 잡아주시긴 했지만 막상 내 차로 하려니까 학원 차량하고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지인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 통해서 8시간, 4시간씩 이틀 받아봤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마트 주차 문제라던가 주차할 때 이런 기둥에 의해서 제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우회전을 할 때 언제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 좌회전, 부분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리서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귀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보게 됐는데 또 이제 연수 신청을 하라는 문구가 있어서 얼른 신청을 하게 됐죠. 이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된 거고요. 일단 오래 기다리셨지만 조금 더 제가 당겨서 해드리긴 했던 이유는 그래도 몇 달을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당겨서 했던 이유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급하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우선적으로 해드리려고 되게 많이 시간을 만들어서 겨우 하게 됐고 브레이크는 제가 언제든지 밟아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엑셀은 제가 못 밟아요. 네네. 그래서 엑셀 밟으라고 하면 이게 맞나 틀린가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밟으세요. 네네. 1초도 지나면 안 돼요. 0.1초 만에 발로 밟는다 이런 느낌을 들어가시고 차선 변경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들어가면 안 될지 요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라면 무조건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래서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런 느낌을 오늘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돼요. 네. 그리고 안 된다 하면 진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차선 변경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쫄지 말고 빼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가라면 그냥 무조건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네. 자, 이거는 기다려주면 돼요. 네. 괜히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초보일 때는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몇 초만 기다리면 다시 또 출발할 거예요. 자, 버스를 계속 세우잖아요. 자, 내 길 갈 수 있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왼쪽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버스와 내 손 딱 사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우고 있다 그러면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왼쪽 보고 차 있죠. 엑셀 지금 더 이렇게 눌러야 돼요. 더 눌렀어야 돼요. 지금 많이 누른 게 아니었어요. 더. 자, 지금 속도가 빨라졌나요? 아니요, 안 빨라졌죠. 네. 뒷사람은 계속 달리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안 빨리 가면서 빨리 안 가면서 들어간다. 뒷사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뒷차보다는 빨라지려고 해야 돼요. 차선 변경할 때 제가 속도를 올리라 그랬죠. 네. 그 올리는 정도는 내가 빨라지는 게 진짜 느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느껴졌죠. 남도 못 느껴요. 내가 느껴질 만큼. 오히려 지금은 좀 과하게 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브레이크 같이 눌러가면서 속도 조절해 드릴 수 있는데 진짜 안 밟으면 사고가 안 막아지겠죠. 과감하게 눌러야 돼요. 진짜 이 정도로 밟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밟는 거고, 그리고 핸들은 최소한이에요. 핸들은 적게 엑셀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초보자들은 딱 반대로 해요. 엑셀은 적게 핸들은 많이. 그러니까 각도를 계속 틀면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지 이렇게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핸들은 얼마큼 적게 돌리냐면 나는 분명히 핸들을 안 돌렸는데 이게 왜 들어가지지? 이 느낌이 나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그동안은 앞만 보고 있다가 이제 왼쪽 보고 괜찮으면 엑셀이에요. 자, 여기서 핸들이 없었죠. 핸들이랑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엑셀이에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들어가지는지 안 들어가지는지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계속 받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차선 변경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방지턱은 넘기 전에 줄이고 못 줄였으면 차라리 브레이크를 안 잡는 게 나아요. 거기서 위에 딱 건널 때 딱 에그 브레이크 잡았죠. 네. 충격이 더 커져요. 안 밟는 것보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때는 브레이크를 떼는 거예요. 방지턱 넘을 때 왼쪽 브레이크를 차로를 떼는 거다. 이용하세요. 그 전에 밟는 거지 못 밟았으면 차라리 안 밟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차 뒤를 원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 밟은지 몰랐죠. 불이 안 들어오죠. 큰 차, 화물차, 버스 브레이크 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브레이크 등 보고 이렇게 밟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리가 줄어들면 밟아야 되긴 하죠. 네. 근데 또 초보자들은 이거라도 보여야지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큰 차 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앞에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다 가려져 버리니까 화물차, 버스 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뭔가 나오면 이거 반응하기 힘들고 신호등도 안 보이거든요. 자, 학원에서 이거 네. 중간 맞춰야 되는데 양쪽에서 네. 차가 중간에 있잖아요. 왼쪽이나 뭐 오른쪽 치우치면 안 되죠. 네네.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알려줬어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사이드 미러를 잘 봐라. 보통 그렇게 얘기만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학원에서 뭐 도움이 됐다? 도움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을 맞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왼쪽 유리 모퉁이를 A필러를 저기 노란색 선에 맞추라, 뭐 흰색 선에 그 맞추라. 얘기도 들었어요. 네, 이게 제가 20살 때 배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중간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화살표에 맞추라, 네, 중간을 네, 네. 맞추라, 내 오른쪽 발을 중간에 맞추라, 사이드미러 보고 양쪽을 맞춰라. 이게 다 중간 맞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최악의 방법이 사이드미러 보고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사이드미러는 뒤를 비추나요? 앞을 비추나요? 뒤를 뒤 보고 운전하려고 하고 있죠. 되게 위험한 거죠. 앞보고 운전해야지. 제일 최악의 방법이 그거예요. 이상하게 잘못된 방법을 가르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쇼츠로 만들어냈죠. 그거는 절대 아니고 무조건 양쪽 선 보면서 감으로만 맞춰야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중간만 봐요. 그게 아니라 양쪽 선을 보고 중간을 맞추는 거지 중간을 보고 양쪽 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중간을 보고 양쪽 선을 맞추려면 또 흔들려요. 그리고 양쪽 선을 보고 중간을 맞추려고 해야지 진짜 안 흔들리고 중간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냥 사고예요. 내가 지금 이 선에서 이 선으로 바꿨죠. 네. 차가 뒤에서 올 수 있겠죠. 봤나요? 저도 그걸 못 봤어요. 못 봤죠. 이번에. 그럼 내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고 확 싶은데 들어온 들어가 거죠. 버린 거예요. 네. 항상 내 선을 지켜야 돼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1순위는 내 선. 그리고 선을 바꾸고 싶다. 깜빡이 보고 괜찮으면. 이 두 가지를 안 했다. 절대 그냥 차선 변경 안 해버리면 돼요. 저 선을 안 밟게 해보세요. 그렇죠. 이제 귀 옆으로만 안 밟게, 선 안 밟게, 선 안 밟게. 또 여기가 내 선이에요. 이 선이 맞는 건가요? 네, 이 선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 차선에서 좌회전했다. 제일 왼쪽. 이건 버스 정차로니까 여기죠. 우회전했을 땐 제일 오른쪽. 거기만 내 거. 요걸 습관처럼 해놔야지. 내가 여기로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서 차가 안 왔죠. 네. 그건 내 차가 좀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려면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좌회전할 때는 제일 왼쪽, 1차선이면 1차선, 2차선이면 2차선, 우회전할 때는 제일 오른쪽. 서울을 나가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어디 가보셨어요? 동네 일단 광명시 쪽 가고요. 네. 부천, 그다음에 안산. 반경 30분 안 거리. 네네. 서울은 일단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초보이다 보니까 네.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차 많은 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일단 가장 컸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2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안산 갈 때. 근데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요. 타자마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고속도로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달리는 거를 편도 1시간 이상 그 정도 달려봐야지 고속도로가 좀 내 몸에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잡을 때 뭐 보시는 분들도 1시간 이상 거리로 최소한 고속도로 목적지를 잡고 해야지 그날 연수가 좀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던 게 서울 시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대전 계룡 쪽으로 고속도로 가는 거를 한번 부탁을 드릴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룡은 언니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죠.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이 할 게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이 네. 낫겠다 싶어서 서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차라리 서울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서울 되기 시작하면 대전은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는 더 쉬워요. 오히려 앞만 보고 잘만 가면 돼요. 그리고 놓치면 돌아가면 돼요. 아, 근데 저는 고속도로도 이 속도가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속도로 타는 편이 몇 편 있잖아요. 네네. 속도를 되게 많이 내게 시키죠. 네. 살짝 그러니까 그게- 노출을 안 하지만 솔직히 그게 무서웠어요. 거의 규정속도 이상까지 제가 막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하면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지인한테 배우실 때 한 번 끝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벽이 깨지는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 최소 130. 자,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도 130을 한 번 넘기면 이게 좀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제일 면허 따기 어려운 나라 독일. 독일에서는 면허 따는 데는 2년이 걸려요. 최소. 제가 땄다 해도. 근데 독일에서 면허를 딸 때 야간 주행 몇 회, 뭐 고속도로 몇 회, 시내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속도로에서 130을 한 번 안 넘기면 면허 발급을 안 해줘요. 저 직진해야 되는데 일단 가고 어떡하죠? 끼어들어야 되는데 못 끼어들고 있죠. 네. 원래는 끼어들면 안 되긴 해요.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안 되면 좌회전 해야 되는 거고. 네. 자, 이럴 때는 앞에 살짝 거리 띄워놓고 오른쪽 깜빡이 켜놓고, 자, 여기서 각도를 틀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틀어볼게요. 여기서 딱 고정해 놓고 있어 보세요. 네. 그리고 움직이라면 계속 움직이세요. 자, 움직이기 시작. 네, 됐고. 앞으로 좀 당겨줄게요. 네, 여기서 안 되겠다. 앞으로 갈게요. 쭉 앞으로 갈게요. 서울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여기서 내비에서 알려줄 때 여기서 좌회전 해도 되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네. 깜빡이 끄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내비에서 700m 전에서 미리 알려줬는데 500m 전에서 미리 알려줬는데 이렇게 이미 줄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모르니까 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걸 또 막 꾸역꾸역 들어가기도 좀 위험하고. 네. 그래서 길을 좀 미리 알아야 돼요. 길을 안다는 거는 어디에서 몇 차선을 탄다는 거 솔직히 요거거든요. 네. 그 길을 아는 방법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로드뷰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몇 차선, 여기서 몇 차선, 차분하게. 어차피 여기서는 긴장돼서 외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로드뷰로 외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팀앱에 보면 모의 주행이란 것도 있어요. 아, 모의 주행이 있구나. 자, 오른쪽으로 하나 바꿀게요. 깜빡이 켜고 줄이면서, 아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할 때 그냥 무조건 들어갈게요. 아, 네.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그 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걸터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들어가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시도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들어오다가 중간에 뺐죠. 네. 타이어만 들어와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 차선변기 끝, 이미 성공. 요건데 아까 반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빼버리려고 했어요. 아, 그럼 되게 위험하게. 그러면 되겠네요. 오히려 뒷차들은 깜짝 놀라겠죠. 다 들어가 놓고 왜 빼?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시도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했으면 이미 끝난 거니까. 애초에 시도를 하지 말든지 시도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로.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보고 시도했죠. 끝.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확신이 없다. 그럼 각도를 줄이는 거예요. 각도라는 게 핸들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돌리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금 타이어가 일자인데 왜 들어가지지? 이 느낌이 나야 된다 했죠. 그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느낌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핸들을 안 돌렸는데 왜 들어가지지? 자, 그러면 뭘 하란 뜻인가요? 하지 말란 뜻인가요? 핸들을 하지 말란 뜻이죠.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오른쪽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엑셀만 눌러보세요. 핸들을 하지 말고 들어가시는지 안 들어가시는지. 차선 변경을 핸들로 하는 건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핸들로 하는 게 아니라 엑셀 브레이크, 엑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핸들을 돌려서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돌리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처럼 네. 뭐 어디에 맞춘다 이렇게 봐버리면 진짜 위험해지는 게 계속 거기를 맞추려고 거기를 쳐다봐요. 이게 사이드미러든 오른쪽 발 중간을 본다든지 뭐 네. 왼쪽 모퉁이를 본다든지 계속 그걸 보면서 신호, 차, 사람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시선은 무조건 그냥 앞에 양쪽 손 보면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괜히 거기 쳐다보다가 놓치거든요. 근데 최악이 뒤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뒤는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 보고 운전하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긴 하죠. 그거 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그냥 급하게 보고 정면을 봐야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니까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운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제일 싫어해요. 합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지인과 학원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사설로 가냐, 더럽게 못 가르치니까,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화만 낼 줄 알고, 그래서 막 이제 사설로 빠지죠. 그래서 사설로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또 제일 큰 게 내 차로 하기 때문에. 내 차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학원차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히 주차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주차가 정말 힘들었어요. 차가 다르잖아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이 바뀌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는 단독으로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옆에 타면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사설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을 말도 안 되는 선택했어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계속 그렇대요. 불법인 이유가 위험해서. 학원차는 브레이크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쓰니까. 네, 근데 저 지금 이거 합법이에요. 왜? 돈을 안 받잖아. 맞아요. 그래서 합법이에요. 근데 돈을 안 받고가 안전도랑 달라지나요? 안전성과 달라지는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죠. 핑계 대고 있는 걸 뿐인 거죠. 진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운전을 배워서 나가게 만들려면 자차 운전 연수가 빨리 합법화가 돼야 돼요. 학원차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야 뭐 학원차로 하겠지만,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면 솔직히 자차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연수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 분들이 무료 연수가 아니라 유료 연수 상담이거든요. 제가 다 거절을 해요. 안 된다고, 유료로는 절대 안 한다고. 아,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받으면 진짜 저 엄청 많이 돈을 벌 거예요, 아마도. 그쵸. 네, 근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취지가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좀 놀랐어요. 많이. 그래서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주변에서도. 왜 굳이 무료로 계속 하냐. 그럼 또 누군가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뒤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돈 받나요? 안 받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뺏기고 뭐 운전도 해서 와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인이랑 했잖아요. 그 누군가랑 네.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상태로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하루라도 해줘서 나오는 게 나을까요? 하루라도 받고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걸 뿐이에요. 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그 물음표가 계속 있으니까. 그 물음표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육원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차도 준비해서 갈 거고 보험도 제가 넣어 드릴 거고 연수도 될 때까지 해드리겠다. 단 한 명도 승낙한 적이 없어요. 다 의심을 하죠. 다 일단. 의심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유튜브를 찍자. 요즘에 제일 영향이 큰 거는 유튜브다. 네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어느 면모 시설에 갔어요. 네. 촬영 날짜 다 잡고 촬영 감독님이랑 그때 같이 움직였어요. 마포에서 이까지 오셨어요. 용인까지. 그래서 이제 장비 다 챙겨서 왔는데 그날 거절당했어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진짜 목구멍까지 진짜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미리 말을 하시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은 저야 뭐 그렇다 쳐도 이게 목구멍까지 나왔는데도 제가 수녀님한테 어떻게 화를 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셨구나.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살짝 겸손을 빼고 얘기해 볼게요. 네네.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첫 번째 운전이에요. 제가 가진 능력 중에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예전에 사범대 나와서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네네. 아, 진짜요? 이 두 개를 합쳐봤어요. 운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운전 가르쳐 보는 게 좋았어요. 봉사활동으로. 근데 의심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해요. 왜냐면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거든요.
그냥 운전 가르치면 재밌어요, 옆에서. 아, 어쩐지 다른 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절대 언성이 크게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언성도 막 올라가면서 그쵸? 하시는데 목적이 다르니까 다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재밌는데 이게 왜 화가 나요? 저는 지금 드라이브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랑 촬영하면서. 근데 초보자들이랑 하시다 보면은 두렵진 않으세요? 사고 난다는 두렵죠. 두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네, 항상 그 자세셨어요.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안심이 돼요. 아, 뭔가 내가 잘하나?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강사들의 포지션은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러면 내가 지금 느낌이 어때요? 괜히 불안하죠. 긴장되고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죠. 저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지. 자, 이거는 살짝 왼쪽 치우치고 있어요. 네네. 좀 더 오른쪽, 좀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이게 중간이에요. 자, 너무 오른쪽 같죠? 네. 견뎌야 돼요. 여기가 중간이에요. 양쪽 줄을 보고 꼭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왼쪽 줄만 보고 그만큼만 띄운다? 그게 중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회사에 있는 동료부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다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좀 겁을 만해요. 왜냐면 그분이 선의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정말 난처해져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저도 이거 없이는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이거라도 조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저도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제 진짜 지인분이 8시간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 돼요. 오히려 제가 저한테 많이 사주고 계시네.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막말 그대로 그분은 솔직히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탄 거거든요. 네네. 자연스럽게 가보세요. 앞차에 속지 말고 일단 자연스럽게만. 그게 내 선이 아니어도 그게 내 선이에요. 그쵸? 자연스러운 게 무조건 내 선. 길은 되게 간단해요. 네. 거의 직선 위주로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대신에 여기로 올 때 주의할 점은 차선이 바뀌는 거 요거랑 꼬리 물기. 아, 네. 파란불이어도 진입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요거 두 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쇼츠 있었어요. 꼬리 물기 하면 안 된다고 보셨죠? 네. 아, 근데 그 꼬리 물기가 안 하고 싶어도 맞아요. 거기서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렸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파란불인데 내가 진입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뀐 걸 어떡하냐고. 이미 들어왔는데 바뀐 거 어떡하냐.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 댓글에다가 그게 바로 꼬리 물기란 거라고. 야, 초보는 그래도 배우니까 뭐 배우는 입장이 괜찮은데 너는 진짜 운전하지 말라고. 운전 잘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진짜 운전하면 안 되겠다고. 그게 바로 꼬리 물기란 네네네. 거라고. 파란불이어도 아닌 것 같으면 진입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바로 꼬리 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되게 웃겨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것 중 하나가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이제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고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게 정확히 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고 더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수를 또 알아보는 게 좋은지. 솔직히 이제 법적으로는 지인이나 아니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은 못 가르치는 거고 지인은 전문성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사설은 또 불법이고 그냥 다 무시하고 연수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해야 되냐. 두 가지면 끝나요. 첫 번째, 제가 촬영을 3시간 한 이유도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시간. 2시간씩 하면 안 돼요. 최소 시간은 3시간이에요. 그래야지 몸에서 감을 좀 잡아요. 뭐 그런 말 있죠. 지방 한번 갔다 오면 실력 는다고. 네네. 그건 지방을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까지 갔다 오는 시간만큼 계속 운전하니까 이제 몸에서 감 잡는 거예요. 아. 일단 시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 코스예요. 예를 들어서 핸들감을 익히려면 꼬불꼬불 길 가야 하고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려면 고속도로 가서 속도 내봐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시내만 하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나는 굳이 여기 뭐 광명을 돌아다닐 거여도 그래도 고속도로도 가보고 꼬불꼬불 길 가고 되게 좁은 골목길 가고 시내길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지 진짜 실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체크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날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연수 때문에 한 3개월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설 학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사설 업체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파일럿, 무슨 드라이브, 운전 대책, 무슨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많아요.
다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올지 몰라요. 네.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최악의 선생님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거기 최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최고가 됐으면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받고 한다고 치면 저처럼 돈 받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굳이 단독으로 뛰면 되지. 왜 남 밑에 가 있겠어요? 그쵸. 맞죠? 이게 경제 논리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고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는 구조죠. 시스템상으로. 이게 학원의 개념이죠.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면 과외 뛰지 학원을 하지 않죠. 직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건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계 쪽으로 진짜 탑 클래스가 됐다. 회계 법인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굳이 회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자기 능력이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앞차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파란불이어도. 아,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 있을 네. 때. 여기서 가면 그게 어차피 꼬리물이라는 통과할 거예요. 수 없죠. 네.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슬금슬금 움직여도 아직 안 되죠. 그러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또 저기 서야 되니까. 저처럼 지금 파란불이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러다 빨간불 되면 이제 그게 꼬리물이죠. 그래서 지금 또 안 가는 게 맞죠. 지금 내가 만약에 진입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는 완전히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 그냥 안 가고 있으면 되거든요. 보세요. 어차피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도 돼요. 어차피 다 만나요. 그렇게 막 빨리 가려고 막 붙이고 막 신호 위반하고 해봤자 어차피 다 만나요. 자, 다시 왼쪽 깜빡이 켜볼게요. 보고 차 있죠? 살짝 밟겠다가 누를 준비하고 지금 누르세요. 진짜 눌러버리세요. 더! 자, 안 눌렀죠? 과감하게. 눌렀는데 네. 이 심장이. 네, 요게 발만 올려놓고 차가 간 거예요. 눌렀으면 저처럼 가까워져야 돼요. 앞차랑요? 네, 그게 누른 거죠. 근데 가까워졌나요? 아니요. 누르지도 않은 거죠. 안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제가 부딪힐 것 같은 너무 부딪힐 것처럼 너무 무서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표현하자면 저 앞차를 추격해서 처박을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 앞이 위험해야지 뒤가 안전해지죠. 초보자들 생각은 계속 앞을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뒤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 보고 있죠? 앞 보고 있죠. 그러니까 뒤가 위험하면 위험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초보들은 항상 보이는 쪽만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반대편이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랬죠. 시도해봐야 된다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도 계속 시도를 해봐야지 느낌이 올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할 때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운전하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대로 운전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흐름에 맞추려면 자연스러우려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나요? 아니요, 그런 것 절대 같진 안 않아요. 지키죠. 항상 어디에서 속도를 줄이나요? 카메라 앞에서 줄이죠. 네. 맞죠? 자, 근데 그 차를 탔을 때 내가 와 너무 빠르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아니죠. 적이 없어요. 그냥 정상이었죠. 네. 자, 그 사람들은 보편적인 상식대로의 속도를 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그 교통 흐름에 따라 그쵸. 운전을 해야 돼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흐름대로 운전을 해야 돼요. 여기로 이거는 갈게요. 자, 앞차를 보고 있었죠. 네. 앞차를 보고 있으니까 앞차 따라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차선 따라가는 게 이게 맞다라고 아니요. 생각을 했어요. 선을 안 봤어요. 아, 선을 안 봤고 그냥 저 차를 따라갔어요. 왜? 저 차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저 차가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선은 여기였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게 내 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추가로 한 개 더 생겼어요. 저기서 그대로 통과하면 여기로 이어져요.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바꿔야 되죠. 네. 계속 가려고 해보세요. 절대 각도를 틀지 마세요. 가만히 계속 가세요. 계속 붙이려고만. 계속 가려고. 가세요. 속도. 더. 됐죠? 이미 끝났어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럼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빠져나가려고 해버리면 안 돼요. 다 성공해놓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붙였어야 돼요. 저차 가면 바짝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너무 안전거리 막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선 변경할 때. 그때 안전거리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추격해서 달라붙으려는 느낌? 이걸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렇게 막혀 있을 때,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이게 될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살짝 줄이고 가시 바로 밟고 바로. 네.
멈추면 비로소 바르는 게 아니라 안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주차장 헬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가고 사람 있고 다시 들어가고 중간 맞추고 바로 풀고 계속 앞으로. 자,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많이 밀려있다.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싫죠. 좋아해야 돼요. 왜요?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대신에 주차. 자, 만약에 차가 이렇게 안 밀려있다. 네. 이거 속도 내서 가야 돼요. 근데 속도 이거 내세요? 좁고 커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근데 조금 또 가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주차장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갈 수도 있죠. 오히려 차가 있으면 편해져요. 근데 차가 진짜 없어버리면 진짜 속도 내서 그냥 계속 평균 정상적인 속도로 계속 가줘야 돼요. 오히려 부담스럽겠죠, 속도 자체가. 근데 다만 뒤에서 기다리니까 주차하는데 이제 부담스럽죠. 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주차가 부담스러운 거지. 이거 내려가는 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거다. 주차장의 관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예요. 주차 칸이 네. 작다, 칸이 없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에?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 좁고 벽으로 쫙 돼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엄두가 안 나요. 네. 그 관건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낄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가면 우와, 이건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느꼈으면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뒤에 차가 따라 들어오겠죠. 네. 후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차가 없다는들 그거 후진으로 뺄 실력이면 시근처먹기로 저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미 들어간 순간 답이 없어요. 무조건 들이박으면서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건은 칸이 작다, 칸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내려가고 올라가고 어려운지,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애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막혀있다, 천천히 간다, 오히려 조금 편안해진 거죠. 뒤로 내려가서 돌려서 바로 그냥 나올게요. 네. 다시 가볼게요. 돌리면서 천천히, 절대 빨리 많이 돌리면 안 돼요. 네. 천천히, 꾸준히, 많이. 계속 가지고 조금 풀면서. 자, 어디에 치우친지 보세요. 왼쪽 치우쳤어요? 오른쪽 치우쳤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넓이로 보세요. 오른쪽 지금 보세요. 앞쪽으로 많이 남았죠. 뭐가 많이 남은 거죠, 이게? 공간이. 어떤 공간을 말씀하세요? 요 길을 예상해 보세요. 네. 내 쪽 길, 저쪽 길 말고 내 쪽 길. 이쪽이 많이 남았던 건가요, 지금? 네네. 아, 지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예상 범위가 요렇게죠. 자, 앞으로 가세요. 손 보세요. 맞죠?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네. 자, 계속 가고 중간이 맞는지만 계속 가고,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 어디로 치우치는지만 보세요. 회전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치우치고 있어요? 네, 어디로 치우치고 있어요? 네, 이쪽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반대로 돌려야죠. 아. 네, 지금 보세요. 막 부딪히려고 하고 있죠. 아. 진짜 1cm 남았어요. 보세요. 아. 저기 부딪히려고 하는데도 막 저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어디로 치우치려고 하는데, 여기 공간 보이셨어요?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 저는 그게 옆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옆에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는 지금 당장 부딪히려고 했어요. 아. 네, 그거예요.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여기는 게 너무 무섭다고, 저기는 지금 당장 진짜 받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1cm도 안 남아있었어요. 스쳤어요, 진짜로. 근데도 나는 여기가 무섭다고 거기서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가 부딪힐 것 같다, 이걸 봐야 되고, 그거 빨리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는 여기 안 부딪혀야 돼,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풀어주고 왼쪽 깜빡이 키세요.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다시. 그냥 느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 차가 더 치우쳐 있는지 네. 요거만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르겠다는 이거는 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주차 안 할 거예요. 자, 왼쪽으로 나갈게요. 천천히 돌려야 돼요. 많이 돌리면 안 되고. 다시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다시 왼쪽 깜빡이 켜고 다시 나가세요. 계속 돌리고 풀기 시작. 아,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푸는 풀기 거구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 돌아야지만 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핸들이 저까지 꺾여 있는 거죠. 타이어가 일자에 지금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여기서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가
한 15도가량 돌아갔을 때 풀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차가 회전하려면 반은 돌고 반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속도 줄이는 거고 반은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는 내내 줄이고 있고 도는 내내 돌리고 있잖아요. 돌리는 단계가 있었으면 풀어주는 단계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돌기 시작했으면 여기서는 풀려 있어야 되는 거죠. 반 돌리고 반 푸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네, 여기서 그래서 또 나는 풀어야 된다. 천천히 돌리고 뒤늦게 확 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죠. 천천히 돌렸으면 천천히 푸는 나머지 리버스 두 번째 단계가 있겠죠. 아직 돌리기 시작. 천천히 계속하고 발을 좀 떼야 돼요. 너무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끝까지 돌려야 돼요. 끝까지 다시 풀어주고 더 풀려야 돼요. 늦은 거예요. 계속 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하고 내 차가 어디로 치우치는지 빨리 보세요. 계속하고 움직여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진짜 어렵게 바뀔 거예요. 내 차가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 낌새를 빨리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커브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는 거구나. 이게 중간이 맞죠. 계속하고 네. 지금 어디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틀죠. 네. 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려야지 안다, 뭐 어디로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꺾여 있다, 지금 돌려야 될 건지 풀어야 될 건지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을 밝히고 여기서 꼭 멈춰야 돼요. 자, 우회전. 사람이 다시 가고 기다렸다가 큰일 났네요. 화장실. 자, 이제는 가줘야 돼요.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는 슬금슬금 보고 다시 가고. 자, 이제는 가줘야 돼요. 눈치껏. 계속 모든 걸 양보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니까 뒤에서 빵빵 하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갈 수 있었거든요. 멈칫하니까 사람이 진짜 오죠. 그럼 또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근데 뒤에서 빵빵 하는 이유는 그냥 저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서요. 두 번째, 내가 갈 수 있을 때 계속 안 가고 망설이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요거예요.